다루는 친구 없나? 이런 거 좀 잘하는 데 있잖아. 이런 거 잘하는 데 있던데 딱 보면 이거는 얘한테 물어보면 다 해요. 이런 애도 있던데. 아무튼 자 켤레의 곱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으로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기억나요? 우리 얘들아 a 더하기 bi하고 켤레 복소수 a 빼기 bi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고 우리 배웠잖아. 요거 그대로 이용할 거야. 9 더하기 1 이걸로 끝 이렇게 내야 돼. 계산을 최대한 줄이자 이런 차원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먼저 풀기보다는 쌤과 같이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하나만 하고 우리 그 212번 해보고요. 212번 한번 해봅시다. 212번 해보세요. 아 벌써 했구나. 시골에서 숙제하고 페이지를 헷갈려갖고 한 페이지 더 했어요. 네, 이렇게 풀었지? 지난번에 그 오답은 다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했어요? 아빠한테. 아니요, 어머니랑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뭐 물어볼 사람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길래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누구한테 물어보지? 그러시고 아빠는 가까이 있는 분을 물어보려고 하시고. 자 어떻게 212번 잘 되시죠? 됐어요? 됐지? 현영아 됐니? 안 됐어요? 잘 안 돼? 야 이컨이가 비웃잖아. 왜 잘 안 되지? 손을 못 했어요. 이렇게 묶였다고요?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묶였죠? 여기 베타바하고 베타바를 묶었고 그리고 여기는 베타를 묶어서 알파 더하기 됐어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 맞아 알파 더하기 알파바 바로 계산해. 얘하고 저기 그 혈레하고 더하면 어디만 남지? 맞아. 그래서 실수 부분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 그게 결과가 이렇게 되죠. 알파 더하기 알파바 남고 베타 더하기 베타바가 남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수 부분의 2배. 실수 부분의 2배. 이것도 실수 부분의 2배. 혈레끼리 더하면 실수 부분의 2배. 그거 하라는 거야. 잘한 거야. 잘했는데 왜? 자 이거 지울게요. 다 찍어놨나요? 찍어두시고 복귀해야지 그치? 잘 찍어두세요. 이칸이 복귀 잘했던데? 무시하고. 뭐 다들 복귀를 잘해서 선생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213번을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213번 213번에 1번, 2번 둘 다 한번 도전해볼게요. 할만합니다. 한번 해봐. 213번 1번, 2번. 혈레끼리 곱하면 어떤 게 나온다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푸는 문제인 거예요.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베타를 c 더하기 di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놓고 푸는 거야 미지수 4개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1 그 다음에 이게 합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a 더하기 c가 1인 거고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 C 대신에 1 빼기 A, D 대신에 마이너스 1 빼기 B를 여기다가 이제 넣겠습니다. 넣어서 이제 계산 한번 해줘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A의 제곱 그죠? 더하기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나? 그럼 이제 A, B의 관계식이 나와요. 오케이. 계산할게. 요거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자, 이건 어차피 플러스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일단 여기 a제곱 더하기 얘랑 더한 거는 1이래. 1. 그렇죠. 얘랑 더한 거는 1이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계산이 되겠다. 네,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그래서 b 빼기 a가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a 빼기 b가 1이라고 할까?
A 빼기 B는 1 나오겠다. 됐죠? 그래서 A 빼기 B는 이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빼기 B가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 대입해서 A를 구해야 되나? 좀 그런데 일단 뭐 대입만 하면 다 구해지니까 여기 A를 B 플러스 1이라고 바꿔서 저기다가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얘가 실수가 나와요. 야, 이 계산이 이렇게 복잡할 일인가 이게? 자, 일단 저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A를 B 플러스 1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 식에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A 제곱 B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1이니까 자 2B 제곱 더하기 2B 플러스 1이니까 여기 0이 나오네요. B는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B는 0이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B가 0이 나오면 그때 A는 얼마 나와요? B가 0이면 어딨지? A, B 관계식 여기 있나? B가 0이 나오면 A는 1이 나오고요.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A가 0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혹시 다른 조건이 없나? 조건이 아마 그 조건이 있나? 그쵸? 없네.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거든.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 없으면 이제 B가 0이 될 수 있어서 근데 뭐 둘 다 가능하다고 쳐보자. 그래서 자 일단 그럼 결국에 A, B는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1, 0하고요 또는 0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A, B는 결정이 됩니다. 이제 C, D도 결정이 되겠죠? C, D는 뭐가 될까요? A, B가 1, 0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C가 0 나와요? 0 집어넣으면 D는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D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요거 되고요. 그리고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C는 역시 1 나오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D는 0 나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복소수가 자, 일단은 알파는 1, 0이니까 알파는 1 그리고 베타는 여기야. 베타는 마이너스 I 이거나 아니면 알파는 이게 요거 알파가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I고 베타가 뭐가 나와? 베타는 1 나와요. 이렇게. 둘의 곱은 어차피 둘의 곱은 마이너스 I다. 근데 좀 계산이 좀 심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방법 좀 이따 고민 좀 해볼게. 좀 더 계산 덜한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 근데 우선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건 계산이니까 다 이제 성분 넣어서 계산하는 걸로.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번 해보셨어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문제네. 다행히 2번은 계산을 좀 안 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아마 계산 안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2번도 알파를 A 플러스 BI,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놓고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되게 복잡하게 또 풀릴 거예요. 계산이 워낙 많습니다. 이거 그냥 대입해서 풀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사실 저것도 이렇게 풀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요 조건이 주어지잖아. 우리가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뭐 상수,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상수라고 주어지면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알파 바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해서 상수가 나왔대. 그러면은 알파 바를 이렇게 알파의 역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저기 주어진 게 곱해서 3이 됐잖아. 여기도 곱해서 3이 됐고. 그래서 알파 바는 자, 이 문제 풀이 해볼게요. 이 문제 풀이는 알파 바가 알파분의 3, 베타 바도 베타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지? 근데 하필이면 여기 주어진 문제가 역수 형태로 나왔잖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럼 얘들아 알파분의 1은 당연히 3분의 알파바죠. 괜찮니? 베타분의 1도 3분의 베타바거든? 이거를 대입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자리에다 이걸 대입할 거야. 그러면 저게 어떻게 풀리냐면 1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자 요거 대신에 얘를 넣는 3분의 알파바 3분의 베타바. 그럼 3으로 묶어서 써도 되는 거 알죠 다들? 3으로 묶어서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끝났지.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 몰라요? 주어진 조건 알파 더하기 베타에 혈내 곱이 3이라고 주어졌잖아. 요게 곱이 얘가 얼마야? 얘가 계산된 게 3이야. 여기 3. 정답은 1.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사실은 213의 1번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A 더하기 BI, C 더하기 DI라고 안 넣고 풀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선생님 좀 머릿속으로 계산은 안 해봤고 머릿속으로 해봤는데 잘 안 떠올라서 그냥 집어넣고 풀었거든요. 보통의 복소수 문제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계산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일단 보통은 이런 식으로 풀립니다. 2번이 제일 좋은 형태의 문제예요.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라고 놓지 않고 그냥 혈내복수의 성질 같은 것만 이용해서 푸는 거. 됐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죠? 꼭 다시 푸세요. 꼭 다시 풀어봐. 자, 그 다음 개념 익힘 7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개념 익힘 7번에 보시면 x가 주어져요. 복소수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i인가요? 2i 이렇게 준다. 그리고서는 세제곱 2, 5, 6 x 세제곱 2x 제곱 5x 더하기 6을 구하라는 거야. 일단 되게 짜증나는 문제죠. 이대로만 보면. 그쵸? 왜냐면 대입해서 세제곱하고 대입해서 제곱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싫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입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얘를 푸는 방법이 최소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냥 대입하지 않고 그냥 대입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취할 거야. 그래서 요 3가지 방법 다 알면 좋겠고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돼. 자, 일단 그냥 대입하지만 말자. 그냥 대입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하냐면 첫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은 얘를 허수 부분만 남기고 넘기세요. 이렇게. 괜찮지? 허수 부분만 남기고 넘겨. 그리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이제 양변 제곱한 거야. 양변을 제곱하고 나니 자, 2차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2차식이 등장을 하죠.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쟤야. 자, 이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해 공식을 쓰시면은 이거 여러분 근해 공식 한번 써볼까요? 근해 공식 우리가 근해 한번 써볼게요. 근해 공식 알죠? 짝수 공식 쓸 수 있지? 건영이 짝수 근해 공식 잘 안 쓰나? 쓸 줄 알지? 짝수 공식은 잘 안 써?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적어주고 갈까? 자 ax 제곱 2b'x 더하기 c는 0 여기가 짝수인 거 이거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a가 아니라 원래 근해 공식이 2a로 출발하죠 분모가 a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짝수 근해 공식은 그럼 여기 2를 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어떻게 근해 공식이 헷갈리지 자 b 프라임 제곱 빼기 여기가 4ac가 아니고 ac야 여기 짝수 근해 공식이야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아마 이제 중학교 때 근해 공식을 짝수 근해 공식까지 배웠는데 이게 둘 다 외우기가 복잡하니까 아마 하나만 연락에 써가지고 이제 까먹었을 수는 있어. 고등학교 와서는 뭐 그런 거는 뭐 다 그냥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짝수죠? 그래서 분모는 1이야 1. a분의 1이니까 분모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 뿔마 요투 2 떼고 그 다음에 b 프라임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야 제곱 빼기 ac니까 5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부분이 음수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 뭐 없는 뭐 이상한 해야 이랬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런 걸 허근이라고 말해요 허수근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4니까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4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지 내가? 이거 루트 4에다가 곱하기 i라고 계산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얘가 2지 그러니까 2i야 2i 알겠죠? 2i입니다 2i에요 얘는 2i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다시 써볼게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 뿔마 2i예요 보시다시피 이 녀석은 얘가 갖고 있는 허은 두 개 중에 한 개라는 거야 괜찮죠? 이 녀석은 요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두 개 중에 한 개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일단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얘는 일단 지울게. 짝수근의 공식 건영이 괜찮을까? 어딘가에 메모 좀 해놓고 복귀 노트로 적어놔.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나 이거 지울게. 지워도 되죠? 이것도 지울게요.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요 x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면, 자 이제부터 이 녀석을 푸는 방법을 이제 보여줄 건데 일단 첫 번째 솔루션 1. 솔루션 1은 뭐냐면 계수 맞추기예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이것만 잘해도 돼. 계수 맞추기. 계수 맞추기는 뭐냐? 계수 맞추기는 뭐냐면 여기 좀 봐주세요. 자 봐봐 얘가 0이지. 얘들아 이게 0이지. 그러면 얘가 0이면 x 여기다가 x를 싹 곱해도 0 아닌가? 네. 그치? 네. 계수가 1, 2, 5 형태로 맞춰주면 걔네들은 다 0이야. 1, 2, 5로 맞춰주면 걔네들은 다 제로야, 제로. 자, 근데 나는 예고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1, 2, 5가 맞아져 있네, 이미? 네. 얘는 답은 6인 거야. 계수 맞추기. 그래서 계수를 얘가 1, 2, 5로 계수가 순서대로 1, 2, 5면 0이 됐으니까 요 부분의 계수를 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야. 선생님 지금은 딱 맞았는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적당한 걸 더하고 빼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건 어때 얘들아? 이 녀석을 얘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표현하는 거야. 곱하기 그냥 QX라고 쓸까? 목과 나머지로 표현해.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답으로 나와? 얘만 답으로 나올 거야. 얘만. 이해돼요? 얘가 0이니까 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표현하면 얘가 0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으니 얘만 답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죠. 직접 나눈다. 직접 나누는 방법 여러분 잘 하잖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저 옆에다가 나눌게.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짠짠 요걸로 나눠요. 나누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x 싹 곱하면 x 세제곱 2x제곱 더하기 5x 뺐더니 하필이면 6만 남았네. 그래서 얘가 몫일 거고 얘가 나머지겠지? 그래서 너가 얘가 x고 얘는 6이어서 정답은 6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풀이. 직접 나눈다. 괜찮을까? 네. 세 번째 풀이. 세 번째 풀이는 얘랑 똑같은데 직접 나눗셈은 하지 않고 그냥 묶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왜? 선생님이 앞에서 좀 보여줬었어. 이거 바로 얘를 묶어낼 수 있다 그랬었어. 이 몫이 QX에 해당하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었잖아. 왜냐면 여기 X 세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거죠. 그지? 그 다음에 2차 항계수를 보세요. 2차 항계수가 여기가 2야. 2차 항계수가 2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거죠. 요렇게 곱한 게 2x 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그냥 0이어야 되겠다. 그쵸? 그래야 2차 항계수 맞춰졌지? 네. 자, 이제 나머지 파트만 잘 해결하면 돼. 나머지 파트 해결해볼게. 나머지 파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항과 상수항을 맞춰줘야 돼요. 1차항 어떻게 나와요? 1차항 5x. 선생님 5x 그대로 맞았어요. 그러면 상수항이 여기는 없잖아. 여긴 6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더하기 6 이렇게 쳐주는 거야. 직접 묶는 방법도 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 나는 개수 맞추기를 가장 즐겨서 해. 여러분도 내가 계속 이쪽으로 갈 거야. 앞으로 찍어둘까? 자, 그러면 2번 풀어볼게요. 2번. 개념 7의 2번. 같은, 얘는 좀 다른 문제네.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연습해야지. 그러면. 어느 거 해야 되지? 214의 1번 해보세요. 214의 1번. 214번에 1번 해봅니다.
자, 어떻게 계수 맞추기 해보셨어요? 채원이는 뭘로 했어? 번째 첫 번째 방법 써봤어? 준호도? 되게 해서 되니? 이칸이 했어? 네. 선영이 계수 맞추기 해봤어? 돼요? 됐어? 됐죠? 하고 있어요? 직접 나눗셈 하고 있어? 된 사람은 개념 익힘 7에 2번 해봅니다. 개념 익힘 7에 2번은 뭐 간단해요. 안 돼요? 직접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2차식으로 나오는데 1차식이 나왔으니까 얘가 나머지야. 근데 뭔가 잘못 뭔가 잘못된 거 같아? 나눗셈이 잘못된 거야? 2차식을 잘못 얻은 거야? 여기부터 처음 하죠. 2차식은 다시 얻어. 그리고 계수 맞추기가 편해요. 자, 이 두 번째 문제 푸실 때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더니 그냥 대입해서 풀고 계시는 표현은 곤란합니다.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얘가 켤레복소순에 이거를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응? x의 켤레다라는 거를 파악을 먼저 했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럼 x분의 x바하고 x바분의 x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통분해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대입해서 그냥 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렇죠? 뭐 이건 어차피 켤레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대입하는 게 맞긴 하겠다. 자, 일단 그래도 어쨌건 켤레인 거는 확인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실수화하면 되니까 실수화하면은 계산이 간단해지거든요. 실수화해서 마무리하자. 이거는 통분해서 풀어도 됩니다. 크게 다른 게 없어서 그냥 통분해서 풀까? 통분해서 풀자. 통분해서 풀게. 통분하면 x 바분의 x 바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돼. 자, x 바는 켤레복소수의 곱이니까 1 더하기 3이라고 했었지 아까?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는 게 켤레복소수의 곱이에요. 1 더하기 3. x 바 제곱 직접 하세요. 요거 제곱. 그러면 1 빼기 3 빼기 2 루트 3 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제곱하면 1 여기도 빼기 3 더하기 2 루트 3 i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이 좀 빠른가?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져서 답이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 같아. 됐죠? 잠깐 쉬었다 할게.